한 가닥 두 가닥 끈이나 줄을 맺고 엮고 짜서 만드는 매듭. 매듭은 우리 조상들의 의생활과 장신구, 장신품 등에 널리 쓰였는데요. 화려하면서도 곱고 아름다운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여기 오색실들을 단단히 엮어 손끝으로 우리 조상들의 예술성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60년간 끊임없이 매듭을 맺으며 전통공예 기술을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매듭 기능 전승자 심영미 선생님입니다. 매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한 공예입니다. 우리 전통 매듭은 중국과 교류해서 유래했다고 짐작하는데요. 화려한 중국 매듭과 달리 우리나라 전통 매듭은 단색의 끝목으로 형태를 만들고 아래에 술을 달아 비래미와 율동미를 고루 갖춘 것이 특징이죠. 삼국시대에 활발하게 매듭이 시작됐지만 인류가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매듭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모양은 없으되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러나 이제 삼국시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벽화를 본다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매듭이 들어 나와요. 그 신당동, 금호동, 또 그 유락동, 정구동 이 일대가 매듭을 하는 집성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은 금호동에서 매듭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때는 뭐 이제 부업으로 제가 매듭을 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해놓으면 너무 예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하게 되면서 이제 그댁 일도 바빠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집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중국 가서 수교가 되면서 중국에서 물밀듯이 우리 한국 사람 매듭 조금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중국에서 막 물밀듯이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막 중국 사람이 또 보따리를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시장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뭐 한복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데서만 맷집 찾게 돼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한 10년 이상 만들어도 팔 데가 없으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유물도 재현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때 당시도 이제 새로운 거를 꼭 전통이 아닌 새로운 것도 만들어보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서류를 전승자의 서류를 내봐라 해가지고 그래 냈더니 어쨌든 첫 번에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듭은 궁중복식과 일반 복식, 실내 장식용이나 여인들의 놀이개 등 다양한 장식품에 쓰였는데요. 때론 우정을 상징하거나 언약을 할 때 나눠 가지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는 전통 매듭을 활용한 다양한 액세서리가 유행을 하기도 했죠. 매듭의 종류는 제가 배울 때는 한 18가지, 20가지가 안 됐어요. 이제 요즘 이제 중국 매듭도 들어오고 서양 매듭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매듭도 있지만 순수 우리 매듭으로 연결된 매듭만 해도 지금 우리 집만 해도 39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도래 매듭, 생종 매듭, 이제 병아리 매듭, 그리고 장구 매듭, 또 이제 국화 매듭, 또 나비, 매화, 석쇠, 가지방석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기계로 끈을 짜서 보통 서마에서 서마반 정도 하면 놀이개 매듭이 돼요. 그렇게 이제 뭐 생쪽도 하고 도래 매듭, 생쪽, 또 국화, 나비
이런 거를 연결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매듭을 다 조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은을 달든 뭐 금을 달든 또 자수를 달든 보석을 달든 그렇게 하고 술을 맨 마지막에 그 술을 할 때 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봉수를 감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만약에 손으로 끈을 짜서 한다. 그러면 놀이개 하나를 하는데도 한 이틀은 걸려요. 손으로 끈 짜는 데만 해도 하루 걸리고. 이제 염색 이런 거 빼놓고 술 꼬고 감고 매듭하고 이러면은 보통 3일, 최소한 3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끈을 안 짠다. 그러면 하루를 빼니까 이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술이에요. 술. 매듭은 뭐 따라가는 거지만 술을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보는 눈이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예, 그래서 아 저거는 독림 색깔이다.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네, 이쁜 색으로 전통의 숨결과 독보적인 색감 때문에 전승자의 매듭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어떤 색으로 하든지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색 해주시고. 나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네, 요거 하나가 남았는데 선생님 애기 조바이 몇 개 좀 부탁드려요. 우리 한복에서는 매듭은 빼는 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임금님의 옷부터 시작해서 왕비 또 이제 여염집 부인들까지 한복을 입으면 한복 이제 놀이개로 장신구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듭은 지금 선추의 쓰임입니다. 근데 요즘 여름만 이제 부채를 많이 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활 한복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옆에 차서 이게 정적인 거에 동적인 게 움직임이 있게 만들죠. 네. 우리가 19세기에도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은데 21세기 지금에는 왜 옛날보다 못 만들었을까? 그거는 가성비만 따지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봉견실에다가 이런 데다가도 글씨를 넣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꼭 지켜주시니까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좋은 것을 다음 후대에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매듭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지금 이런 데다가도 애기 조바이 수술이거든요. 여기에도 요 조그만 데도 여기 글씨가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것을 지켜주시니까 선생님 작품을 애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우아한 매듭을 세상에 선보인 심영미 전승자는 수많은 상과 표창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사람들에게 전통 매듭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열며 국내외 매듭 장인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상화 유소전을 했어요. 모든 학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제가 하는 전시에 다들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유소 전시는 제가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매듭 전시는 문화재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꼭꼭 하시는 일이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매듭은 내가 맨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매듭을 별도로 전시를 한다는 거는 그렇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요소만을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어쨌든 학교 재료로도 나가고 하면서 복식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셨고 한 1000여 건 만든 것이 다 나가고 지금 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전승자는 전통 공예기술 관련 대회 심사위원으로도 꾸준히 참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했어도 그 나름대로의 또 거기에 알맞게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어떨 때는. 그래서 그 매듭을 볼 때 그러면은 조금 지도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더하기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제가 직접 그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본 저기에 가면은 큰 상도 받고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매듭은 다른 거와 틀려가지고 아주 큰 상 받기는 좀 힘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선추술이 아니니까. 심영미 전승자는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는데요. 훌륭한 실력과 인품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용조용 가르치시거든요.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뭐 어느 거 하나 그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가서 또 매듭 저 나름대로 엮고 할 때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뭐 수업을 듣던 뭐 선생님 교육을 듣던 할 때 다른 선생님의 한 작품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매듭도 이렇게 보면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듭의 색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뭐 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이렇게 만나면은 저 동양 매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수자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널리 사람들이 그러세요 라고 말은 해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매듭 그러면은 뭐 서양 매듭 대부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럼 이수자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대려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은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자긍심이 될 것 같아요. 공예 문화는 계속 이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매듭뿐만이 아니고. 그러려면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처럼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처럼 공예를 하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남은 나라 사람도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공예하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